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비가 아침에 좀 내리고 차분한 가을 아침이 됐습니다. 이 글은 그 25일 어제 한국경제에 실린 글이었는데요. 좌승입니다. 좌승이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아마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저성장 양극화 시달리는 세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별개, 질적 차이 무시한 평등주의가 사회와 경제의 하향 평준화 초래, 귀한 만큼 보상받는 게 공정, 하루빨리 평등 매물에서 벗어나야, 이런 이제 중간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위험한 길 평등의 탐닉, 이런 제하에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표를 보면 성적표를 보면 온전한 나라가 없어 보인다. 모두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저성장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물론 이제 뭐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은 경제학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아직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치는 이념의 세계인 반면 경제학의 소유 이념을 사상한 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 이념이 경제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학은 판단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다행 경제학에서 종종 거론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시엄의 법칙이 정치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답을 시사한다. 이 법칙은 금화와 은화, 동화를 같이 쓰면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와 동화만 사용되다가 더 나아가 은화도 사라져 동화만 사용된다는 법칙이다. 값어치가 나가는 양화는 사장되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악화, 은화와 동화만 사용된다는 말이다. 이런데 이 법칙은 통화당국이 세 가지 금속 화폐에 동일한 교환 가치를 부여할 때만 작동한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금화나 은화나 동화에 똑같이 10원이면 10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칙은 실력이나 이룬 성과가 서로 다른 국민을 정치적 이념인 평등주의 때문에 모두 같게 취급해 평등하게 직을 나누거나 지원과 보상을 획일하면 사회에도 악화가 넘쳐 결국 체제 자체가 붕괴된다는 의미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북한의 처참한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오늘날 저성장과 양극화를 겪는 이유도 바로 정치가 복지국가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매몰돼 열심히 노력하는 성공한 국민과 기업은 폄훼하고 표가 많은 다수의 그렇지 못한 국민만 우대한 탓이다. 성공한 기업과 국민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면이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살기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분이 본 것은 너무 과한 매몰되는 이제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절대 평등의 상징인 1인 1표의 보통선거 제도를 채택한다. 이런 제도에서는 표가 많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야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정치는 소수인 양화를 홀대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를 우대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무차별적인 평등주의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2500~6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한테서 얘기가 나왔었죠. 중우정치란 말이. 바로 이런 점이었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와 경제의 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재헌법은 당시 세계를 풍미한 사회민주적 평등주의 이념인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을 경제 질서로 수용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개발연대는 다소 잠잠하던 이 기조가 소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되살아난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평등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제 경제사회적 차이를 원인 불문하고 용인하지 못하는 성향이 국민과 정치권에 만연하다.
행정부도 이를 추정해 국민을 부자와 빈자로 나눠 전자를 차별하는 평등주의적 제도와 정책 성향이 보편화됐다. 예컨대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와 획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정부의 과세권을 부와 소득의 평균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했다. 학교에서는 평균화 교육 이념과 성과를 경시하는 보상체계로 선생과 학생의 수월성이 훼손됐다. 수도권 규제와 획일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국토 이용의 비효율과 지방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 오늘날 경제 사회적 평등은 모든 사회가 원하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난제다. 그동안 사회주의 사상은 결과의 평등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후 기회의 평등을 내걸고 자본주의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기회의 평등을 타협을 피하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묘안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기회야말로 결과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노력의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제제이지 정부가 무슨 공공재처럼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님을 직감할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하루빨리 평등 탐닉 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사회 기관만큼 시장으로부터는 물론 국가로부터 공정하게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제도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언뜻 이제 쓰는 분의 그 생각하고는 전혀 이제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집권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집권 이게 기초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만에 막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펴놓고 그걸 뭐 중간도 가지 못하고 내지는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특히 뭐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특히나 건설 분야 같은 것은 준비하다가 뭐 3, 4년 가버리면 또 생각이 틀린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무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깊은 뜻으로 우리 자승이 이제 이분은 이런 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인정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못했네요. 아까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 단체가 개인적인 어떤 지금 뭐 크기도 있지만은 요즘의 경제는 진짜 국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승이 이사장님이 보신 것처럼 열심히 하는 기업,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또 세계에서 지금 미리서 뭐 엊그저께 바이오 쪽에도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들 좀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제가 한 이틀간 그 방송을 올렸는데 저는 중국을 굉장히 아주 경시하고 있었는데 뭐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문제는 그렇죠. 진짜 용서받지 못할 짓들을 했던 중국이 우리한테 6.25 때 참전이라든가 이걸 해갖고 했는데 지금의 경제 분야는 강력한 어떤 국가 권력 뭐 그게 이제 좀 지원이 되겠죠. 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그런 능률을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법으로나마 중국도 한 주에 몇 시간 그 노동 시간이 있는데 뭐 서로 회사하고 직원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15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일이 좀 느슨할 때는
좀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렇게 유연성 있는 그 아마 제도가 그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경직된 뭐 이런 걸로 너무 평등 이걸로 묶이지 말고 효율적인 그러한 이걸 갖다가 경제 정책에는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12억입니까 3억입니까 중국 인구가 이 인구하고 우리 지금 무슨 통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반쪽짜리 영토로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 대기업들이나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묶어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썼는데 여러 부분에서 잠깐 이런 시간에 뭐 이렇게 깊숙이 그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시각으로 좀 치열하게 또는 깊숙이 이게 서로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경쟁 상태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뭐 그 좀 그러면 열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전체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의미 있는 글이라고 저는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